자외선 차단제에 이 선크림 하나로 사라진 기미 피부과도 논란 변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피부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자외선 차단제. 오늘은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하지만 막상 고르기는 쉽지 않은 선크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여름뿐 아니라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자외선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해요.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기미 주근깨 피부톤 저하까지 다양한 피부 고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외선에는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UVA와 UVB예요. UVA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의 탄력 저하와 주름을 유발하고 UVB는 피부 겉면에 영향을 줘서 붉어짐이나 화상 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선크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자외선을 피부 표면에서 반사시키는 물리적 차단제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꾼 뒤 방출하는 화학적 차단제. 물리적 차단제는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지만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화학적 차단제는 백탁이 거의 없고 발림성도 좋은 편이라 일반적인 피부에 적합해요. 최근에는 두 가지 성분을 함께 배합한 혼합형 제품도 많아서 피부 타입이나 사용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품에 표기된 SPF와 PA는 각각 자외선 차단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SPF는 UVB를 차단하는 수치로 SPF 50이라면 약 12시간 정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PA는 UVA 차단 정도를 뜻하며 PA 뒤에 붙는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강력한 차단력을 의미해요. 일상적인 외출에는 SPF 30 정도로 충분하고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거나 햇빛이 강한 날에는 SPF 50 PA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떤 선크림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당김을 느끼는 분들은 보습감이 있는 크림 타입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 메이크업도 잘 밀리지 않고 피부가 편안해요. 반대로 유분이 많고 피지가 잘 올라오는 지성 피부라면 산뜻한 젤 타입이나 워터베이스 선크림이 좋아요. 무기질 오일 프리 처방 제품을 고르면 번들거림 없이 하루 종일 깔끔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민감성 피부라면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향료나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무자극 제품이나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만을 주성분으로 한 물리적 차단제가 적합합니다. 복합성 피부의 경우 부위별로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T존은 가볍고 유분이 적은 제품을 U존은 보습감 있는 제품을 바르면 훨씬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사용하는 인기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로슈포즈의 안텔리오스 플루이드는 백탁이 거의 없고 피부에 가볍게 발려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 업선은 징크옥사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순한 물리적 차단제예요. 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해서 특히 민감성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의 트루케어 논나노 선스크린은 트러블성 피부를 위한 제품으로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통과해 여드름성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께는 AHC의 더블 쉴드 선스틱을 추천드려요.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덧바르기,
좋고 끈적임 없이 마무리돼요. 라네즈의 워터베이스 선크림은 수분감이 풍부한 젤 타입으로 특히 여름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촉촉하고 맑은 피부 연출이 가능해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효과가 좋고 충분한 양을 고루 펴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얼굴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이 적당하며 목과 귀, 손등 등 자외선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에도 꼼꼼히 챙겨 발라주세요. 땀을 많이 흘렸거나 물에 닿았을 때는 반드시 덧발라야 하고 실내에 오래 있는 날이라도 자외선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메이크업을 할 때는 선크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해야 밀림 현상이 줄어들어요.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사용할 경우 파운데이션을 생략하고 가볍게 피부 표현을 끝낼 수도 있어요. 단 얼굴에 뭉침이 생기지 않도록 얇게 여러 번 나눠 바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외선 차단제는 하루 이틀 바른다고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어느 순간부터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피부가 점점 덜 자극받고 칙칙했던 얼굴이 맑아지며 잔주름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 중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제품이에요. 매일 사용하는 스킨케어나 파운데이션보다 선크림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선크림은 햇빛이 강한 날, 외출할 때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지표면에 도달하며 유리창을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만 있어도 자외선 차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역시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광선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색소 침착이나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차단이 필요해요. 피부는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점점 방어력을 잃게 되고 콜라겐이 분해되거나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며 결국에는 기미 주근깨, 검버섯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화장은 나중에 지울 수 있지만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선크림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바르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크림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긴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자외선 차단제들은 대부분 논코메도제닉 처방으로 모공을 막지 않으며 피부 자극이 적은 성분만을 사용하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SPF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SPF 50 이상부터는 효과의 차이가 미미해지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SPF와 PA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일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과 사용 시간에 따라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더 잘 활용하는 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선크림은 단순히 한 번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은 덧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외출 중일 때는 선스틱이나 쿠션 타입의 선크림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덧바를 수 있어요. 이마, 콧대, 광대, 턱선처럼 햇볕이 가장 잘 닿는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와 눈꺼풀 위쪽은
자주 놓치기 쉬운 부위이지만 자외선에 민감한 부위이기도 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활용하려면 아침 루틴에도 변화를 주는 것이 좋아요. 기초 스킨케어를 마친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셔야 차단막이 제대로 형성되고 그 위에 프라이머나 베이스 메이크업을 얹어야 메이크업도 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어떤 자외선 차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10대는 아직 피부 장벽이 건강한 시기이지만 장시간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SPF 30 이상의 산뜻한 젤 타입 제품을 선택해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0대는 피부 탄력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고 특히 색소 침착 예방을 위해 꾸준한 사용이 필요해요. 3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피부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스틱과 크림 타입을 함께 활용해 외출 중에도 자주 덧바르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40대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 성분이 충분히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외부 자극까지 함께 차단해주는 멀티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모든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밝고 고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언제나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외에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가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시간대를 피해 외출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을 피부에 공급해주면 이미 손상된 피부도 점차 회복될 수 있어요. 항산화 세럼이나 앰플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를 병행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름뿐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겨울철 스키장이나 눈 덮인 곳에서는 자외선이 반사되면서 오히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매일 선크림을 사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결국 자외선 차단은 단순한 화장품 사용을 넘어서 피부를 위한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어떤 피부 타입이든 어떤 날씨든 오늘 하루도 잊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신다면 몇 년 후 거울 속 내 피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외선 차단 루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 피부의 건강한 미래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유익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공감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피부의 햇살은 가볍게, 마음에는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